아주 먼 옛날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왔다 나가기를. 하루에도 2번씩 하는 어느 갯마을에 한 여인이 시집을 왔다. 이름은 순이라 하였다. 순이는 이웃 고을 가난한 농군의 딸로 태어나 17이 되던 해봄, 이 갯마을의 큰 기와집으로 혼인을 하여 들어왔다. 순이가 시집 온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다. 논이 넓고 배가 여러 척이라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부엌에는 늘 생선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순이가 복을 타고났다고 가난한 집딸이 이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니 이제 고생 끝 호강 시작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순이의 친정어머니도 딸을 보내며 눈물을 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굶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큰 기와집에는 시아버지도 없고 시아주버니도 없이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만이 안방을 지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도 잘 몰랐다. 다만 다들 그를 안방마님이라 불렀는데 그 부르는 목소리에는 하나같이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안방마님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 이만한 살림을 일구어낸 여인이었다. 손수 배를 부리고 일꾼을 부리며 살림을 늘려온 이력이 있어 그 억척스러움과 매서움이 마을에서도 유명하였다. 순이가 처음 시집을 온 날 안방마님은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하였다. 내 아들 하나 보고 데려온 사람이니 아들한테 잘하면 됐지 나한테까지 잘할 것 없다. 다만 이 집 법도는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이는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혼인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순이는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안방마님의 법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며느리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에는 온 집안이 잠든 뒤에야 눈을 붙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이 하루 종일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방아를 찧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다 싶으면 안방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순이의 남편 되는 이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이 업이라 한 번 나가면 달포씩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안방마님도 다소 누그러졌으나 그가 배를 타고 나가면 순이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그 큰 집에 남겨졌다. 그럴 때마다 안방마님의 매서움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내 인연 밥을 이따위로 지어 내 아들이 오면 뭐라 하겠느냐. 손끝이 야물지 못해 옷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구나. 어느 집 딸을 데려온 게냐.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순이의 귀에 꽂혔다. 순이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더욱 몸을 놀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물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방마님의 눈에는 차지 않는 듯하였다. 밥이 질면 질다 나무라고 되면 되다 나무라니 순이는 그 어느 쪽으로도 마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동네 안악들은 안방마님의 성정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 집 며느리 참 딱하지. 저리 부지런한 색시가 없는데도 시어머니 성에는 안 차는 모양이야. 안방마님이야 원래 그런 분이지. 자기 손으로 이 집 저리 일으켜 세웠으니 세상에 자기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시는 게지. 하지만 그런 말들이 순이의 귀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시집 온 여인의 살림살이란 오로지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 집의 법도를 정하는 것은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이었다. 순이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갔다. 순이의 손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웃음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순이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원망의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 홀로 부엌 뒤 장독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칠지언정 낮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손을 놀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하였다. 저런 시집살이를 저리 묵묵히 견디어내는 색시가 또 있을까 그런 말들이 오갔다. 그러나 정작 순이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였다.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가장 큰 슬픔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안방마님의 구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해만 갔다. 순이가 무엇을 해도 마님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고 어쩌다 순이가 실수라도 하면 그날은 온종일 그 일로 타박을 들어야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순이가 저녁을 짓다가 국그릇을 씻으려 우물가로 나가는 길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릇은 깨지고 순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났다. 순이가 아픈 무릎을 감싸 쥐고 일어나려는데 마침 마당을 지나던 안방마님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년이 이 집에서 밥값을 하겠다는 게냐.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보다 마음에 맺히는 서러움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순이는 남몰래 상처에 된장을 발라 감싸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어깨만 들썩였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순이가 밭에서 딴 오이를 광주리에 담아오는데 광주리 밑이 젖어 있어 오이 몇 개의 흙물이 스몄다. 안방마님은 그것을 보고는 광주리째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 아까운 것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내년은 손대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 대체 어느 집구석에서 배운 버릇이냐. 마당에 흩어진 오이를 주워 담으며 순이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정말 그리도 손이 야물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집에서는 무엇을 해도 나무람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이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참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편이 돌아오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풀리시겠지. 그러나 남편이 배에서 돌아와 있을 때조차 안방마님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대놓고 나무라는 일이 조금 줄어들 뿐이었다. 대신 남편이 잠들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용히 순이를 불러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꾸짖는 일이 잦았다. 내 아들이 저리 착하니 망정이지. 너 같은 며느리를 봐서야 이 집이 어찌 되겠느냐. 내가 시집을 와서 이 집 살림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것 같으니 이게 다 내 복이 없어 그런 게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으나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하였다. 시집 온 여인의 도리가 그러하다고 배웠고 또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여 고부간에 다툼이 났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대로 자신의 흠이 될 것이 두려웠다. 마을에는 순이 말고도 시집살이를 하는 여인들이 여럿 있었으나 다들 순이만큼 혹독한 구박을 받는 이는 없었다. 이웃집 며느리는 순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위로하였다. 자네도 참 딱하네. 우리 시어머니도 잔소리가 많다지만 자네 시어머니만큼은 아닐세. 대체 어찌 그리 참고 사는가. 순이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참는 것 말고 달리 무슨 수가 있겠나. 이것도 내 팔자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글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나날이 이어질 것인가. 그런 물음이 밤마다 순이를 잠 못 이루게 하였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모질게 대하여도 자신은 자식된 도리와 며느리된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순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시어머니도 결국 이 집안의 어른이시고 내 남편을 낳아 기르신 분이니 내가 야박하게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날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순이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 훗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이 무렵의 순이의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일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순이가 시집온 갯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으로만 바다를 향해 열린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앞바다는 물이 얕고 갯벌이 넓어 썰물 때가 되면 안악들이 너나 없이 광주리를 이고 나가 조개와 굴을 캐어왔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갯벌은 논밭 못지않은 삶의 터전이었다.
순이도 시집 온 첫 해부터 그 갯벌 일에 나서게 되었다. 안방마님이 순이에게 이르기를 집안일을 다 마친 뒤에는 갯벌에 나가 반찬거리를 구해오라 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툴러 굴 하나 제대로까지 못하였으나 마을 안악들의 도움으로 차츰 손에 익어갔다. 갯벌에서 만나는 마을 안악들은 순이에게 유일한 숨통이었다. 그곳에서만큼은 안방마님의 잔소리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안악들은 허리를 굽혀 조개를 캐면서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을에 새로 태어난 아기 이야기, 어느 집 며느리가 시집을 잘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 바다에 나간 배가 언제쯤 돌아올지 하는 이야기까지. 그 수다 속에서 순이는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 안악들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3월 할멈이라는 이가 있었다. 3월 할멈은 젊어서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홀로 살아온 이로 마을의 온갖 옛 이야기와 약초에 대한 지식을 훤히 꿰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무슨 병이 나면 이래 3월 할멈을 찾아가 묻곤 하였다. 3월 할멈은 순이를 유달리 아꼈다. 순이의 시집살이가 고되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네 시어머니가 유별나긴 유별나신 분이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고 그대로 있는 법은 없다네. 너무 상심 말게. 3월 할멈은 그렇게 순이를 위로하며 가끔은 굴 캐는 요령이며 조개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순이는 3월 할멈을 통해 이 갯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도 여러 듣게 되었다. 그 중에는 바다 건너 어느 섬에 사는 사람들이 눈병에 걸리며 굴껍질을 정성으로 다루어 약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듣는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으나 훗날 이 이야기가 순이의 삶을 뒤바꿀 실마리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마을에는 또한 순이 또래의 여인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 중에는 순이보다 먼저 시집을 와서 살림을 익힌 이도 있었고 순이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온 이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갯벌 일을 하고 함께 빨래를 하면서 서로의 처지를 나누었다. 물론 순이만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는 이는 드물었으나 저마다 크고 작은 시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유독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은 순이가 언제나 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씨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갯벌에서 남이 캔 조개가 적으면 자신이 캔 것을 나누어 주었고 몸이 아픈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일을 미루어 두고 먼저 찾아가 돌보았다. 그런 순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저리 착한 색시를 저런 시어머니 밑에 두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복을 받는 법이라던데 순이 같은 색시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세. 이런 말들이 순이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순이는 갯벌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늘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으니 내일도 그리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남편은 여전히 바다를 오가며 고기잡이에 힘썼고 안방마님은 여전히 안방을 지키며 집안의 법도를 세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안방마님의 몸에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다음 대목이다. 안방마님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안방마님이 바느질을 하다가 실을 바늘귀에 꿰지 못해 몇 번이고 헛손질을 하였다. 평소라면 눈 깜짝할 새에 해내던 일이었다.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등잔불이 어두운 탓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갔다. 마당에 나갔다가 뱃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부엌에서 그릇의 색을 분간하지 못해 엉뚱한 그릇을 찾기도 하였다. 안방마님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짜증을 내며 순이를 나무랐다. 이년아, 등잔불이 왜 이리 흐릿하게 앉혀놓았느냐.
대또를 이 지경으로 놓아두다니 시어미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순이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등잔불도 대돌도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으나 안방마님의 눈에는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자신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안방마님이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다가 그만 옆에 있던 장독을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다. 안방마님은 크게 놀라며 화를 냈다. 이 장독을 대체 누가 여기다 옮겨 놓았느냐. 그러나 그 장독은 예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다. 순이는 조심스레 그 사실을 아뢰었다. 어머님, 그 장독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데요. 안방마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욱 언성을 높였다. 내가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게냐, 시엠이 말대꾸를 하는 게냐.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순이는 안방마님의 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안방마님이 물건을 찾을 때 손으로 더듬는 일이 잦아졌고, 사람을 알아볼 때도 얼굴보다 목소리로 먼저 알아채는 눈치였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여전히 그 사실을 감추려 애를 썼다. 순이는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어머님, 혹시 눈이 좀 불편하신 건 아니신지요? 침이라도 한번 맞아보심이 어떠실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내 눈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년이 나를 병자 취급하는 게냐. 순이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안방마님의 눈은 눈에 띄게 나빠져 갔다. 낮에도 방 안에 불을 켜 놓아야 했고 밥상을 받아도 반찬을 젓가락으로 헤매어 찾는 일이 잦아졌다. 마을 사람들도 차츰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하였다. 안방마님 눈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양이더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리 강단 있으신 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 별 수 없나 보이. 그런 소문이 돌수록 안방마님은 더욱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부리려 애를 썼다.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집안에서 순이에게 향하는 화풀이는 더욱 심해져 갔다. 안방마님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순이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잦아졌고, 순이는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짐작하고는 더욱 안쓰럽게 여기게 되었다. 어머님도 두려우신 게야.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우실까. 순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앞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미처 다 헤아리기도 전에 더 큰 시련이 이 집안에 닥쳐오고 있었다. 그해 늦가을 안방마님의 눈은 끝내 빛을 잃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안방마님은 방 안이 온통 캄캄한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에는 등잔불이 꺼진 줄로만 알고 순이를 불러 불을 켜라고 소리쳤다. 이년아, 어찌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을 켜지 않는 게냐. 순이가 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차 있었다. 순이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님, 지금은 대낮이온데 어찌 어둡다 하시는지요. 그 말을 들은 안방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방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앞에 손바닥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온통 뿌연 어둠뿐이었다.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다. 내 눈이 어찌 이리 되었단 말이냐. 그 소리를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웃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보였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연세가 드시며 눈에 정기가 마른 것으로 보입니다.
짐을 놓아드릴 수는 있으나 완전히 낫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 말에 안방마님은 더욱 절망하였다. 평생을 강인하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안방마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 소식은 곧 바다에 나가 있던 남편에게도 전해졌다. 남편은 서둘러 배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눈이 먼 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크게 상심하였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그만둘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이 집안의 살림이 그 고기잡이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눈물을 삼키며 순이에게 당부하였다. 여보, 내가 자주 집에 있지 못하니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힘들겠지만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오. 순이는 그러겠노라 답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과는 달리 앞으로의 나날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순이는 예감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방마님은 눈이 먼 뒤로 그 성정이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님은 그 답답함과 서러움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순이에게 쏟아부었다. 내가 이리 눈이 멀었으니 이제 이 집은 내년 세상이 되었겠구나. 내 눈이 이리 된 것도 다 내가 이 집에서 너무 애를 써서 그런 게다. 내년이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이 매일같이 순이의 귀에 쏟아졌다. 그러나 순이는 그 말들을 묵묵히 받아넘겼다. 시어머니의 그 원망이 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과 서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순이는 어렴풋이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순이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되어졌다. 눈이 먼 시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일까지 모두 순이의 몫이 되었다. 밥을 떠먹여 드려야 했고 옷고름을 메어 드려야 했고 심지어 변소에 갈 때도 부축해 드려야 했다. 그 모든 수발을 들면서도 안방마님의 모진 말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듣고 하나같이 혀를 찼다. 저 색시 이제 고생길이 훤하겠구먼. 앞 못 보는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말일세. 그러나 정작 순이 자신은 그 고된 나날 속에서도 한 가지 마음만은 잃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질게 대하여도 자신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시어머니의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때의 순이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초장이 마무리되니 이제 이야기는 순이가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나서는 중장으로 넘어간다. 시어머니가 눈이 먼 뒤로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순이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씻기고 아침상을 차려 손수 떠먹여 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과 갯벌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몸을 늘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안방마님의 원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처지가 마님의 마음을 더욱 각박하게 만든 듯하였다. 무엇 하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모든 일에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이년아, 오늘 밥에 반찬이 왜 이리 적으냐? 내가 몰래 다 먹어치운 게 아니냐? 내가 방금 한숨을 쉬었지. 시애미 수발 드는 게 그리도 귀찮은 게냐? 내 며느리라는 년이 앞 못 보는 시애미를 등쳐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순이는 그때마다 조용히 대답하였다.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소부가 어찌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답도 안방마님의 의심을 풀어주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마님은 더욱 날카롭게 순이를 몰아붙였다. 내가 그리 순한 척을 해도 내가 눈이 없다고 내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앞 못 보는 시애미를 두고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무렵 안방마님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과 서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그 모든 감정을 순이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일하게 자신을 돌보아 주는 며느리에게 그 의심의 화살이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순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짐작이 있다고 하여 마음의 상처가 덜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가 잠든 뒤에야 순이는 홀로 부엌 뒤로 나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안방마님이 홀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게야. 앞도 못 보는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살아있단 말인가. 며느리한테 이리쯤이 되어서야 무슨 낯으로 산단 말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일같이 자신을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실은 그 속으로 그토록 깊은 절망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날 밤 이후로 순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모진 말들이 실은 시어머니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니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앞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있다 하여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방도가 없는 이상 그 절망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순이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어머니의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순이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 마음만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갔다. 시어머니의 절망 어린 혼잣말을 들은 뒤로 순이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짐을 품는 것과 실제로 방도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순이는 우선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의원의 대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세가 드시며 눈에 전기가 마른 것이라. 침으로는 그 기운을 잠시 돋울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낫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미 완전히 멀어버린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 소인의 의술로는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순이는 낙심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 길로 이웃 고을의 다른 의원도 찾아가 보고 지나가는 약장수에게도 물어보았다. 그러나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아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한번 멀어버린 눈은 다시 뜨는 법이 없소. 그런 헛된 희망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순이는 밤마다 홀로 생각하였다. 세상에 방법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고. 다만 자신이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이 무렵 순이의 남편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있었다. 순이는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님의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릴 방도가 정녕 없을까요? 제가 이곳저곳 의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다들 어렵다고만 하네요. 남편은 아내의 그 마음에 크게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하였다. 당신의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나 어머님이 당신에게 그리도 모질게 대하시는데 어찌 그런 마음까지 먹는단 말이오. 나 같으면 서운한 마음이 앞설 터인데.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다. 어머님이 저를 모질게 대하시는 것은 실은 앞을 보지 못하시게 된 그 두려움과 서러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어머님의 눈이 다시 밝아지신다면 그 모진 마음도 자연히 누그러지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다시 세상을 보시며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둔 것이 내게는 크나큰 복이구려. 내 힘 닿는 데까지 당신을 도울 터이니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나 남편은 곧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했다. 고기잡이를 게을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으나 그 마음속의 다짐만은 더욱 굳건해져 있었다. 순이는 그때부터 갯벌에 나갈 때마다 또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눈병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혹시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낫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순이는 실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늘 자신을 아껴주던 3월 할멈을 찾아갔다. 3월 할멈이라면 이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조심스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다. 3월 할멈은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자네의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먼. 그렇게까지 자네를 모질게 대한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 애를 쓰다니 말일세. 그런데 말일세, 내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하다네. 그 말에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그날 순이는 훗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3월 할멈은 순이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화로 앞에 앉히고는 천천히 옛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였다. 내가 젊었을 적 우리 마을의 먼 바다 건너 섬에서 온 뱃사람이 하나 있었다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살던 섬에서는 눈이 흐려지거나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에게 굴껍질로 만든 약을 쓴다고 하더구먼. 순이는 숨죽이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그게 아무 굴껍질이나 되는 게 아니라 하였네. 바다에서 캐낸 굴을 보름달이 뜨는 밤에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살이 때 캐야 한다고 하였지.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바위에 붙어 자란 속이 유난히 깊고 두꺼운 굴이라야 한다더군. 그 굴을 까서 살은 따로 먹고 껍질은 깨끗이 씻어 말린 뒤에 곱게 갈아서 가루를 낸다네. 그 가루로 무엇을 하는지요? 순이가 물었다. 3월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가루를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정성 들여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네. 9번을 씻고 9번을 말리고 그것을 다시 곱게 갈아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만든 가루를 꿀과 함께 섞어 눈가에 붙이거나 혹은 따뜻한 물에 타서 눈을 씻어내는 데 쓴다고 하였네. 물론 하루아침에 낫는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더군. 순이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그것이 정말로 효험이 있는 것인지요? 3월 할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하였다. 나도 직접 본 것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네. 다만 그 뱃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섬에서 그렇게 하여 눈을 되찾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하였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방법이 아주 까다로워서 어지간한 정성이 아니고서는 해내기 어렵다고 하였지.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였다. 아주 까다롭고 정성이 많이 드는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순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서 있었다. 할머님, 제가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겠는지요? 3월 할멈은 순이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그 마음은 참으로 갸륵하네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세. 우선 그런 굴을 캐는 것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리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은 아주 짧고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런 깊은 굴을 캐낼 수가 없다네. 게다가 그 시간에는 물살이 거세어 위험하기도 하지. 또한 그 뒤로 이어지는 손질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달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일세.
자네가 이미 그리도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런 일까지 더한다면 몸이 견뎌내겠는가.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할머님, 제 몸이 고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세상을 보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진 마음도 풀리실 수만 있다면 제가 어떤 고생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부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청합니다. 3월 할멈은 순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어떤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3월 할멈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그 마음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아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겠네. 다만 이 일은 절대 자네 시어머니께서 아셔서는 아니 되네. 만약 중간에 이 일이 알려지면 자네 시어머니의 그 성정에 무슨 오해를 하실지 모르는 일이야. 어쩌면 며느리가 무슨 몹쓸 짓을 하려 한다고 여기실 수도 있으니 말일세. 순이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님. 이 일은 어머님이 눈을 뜨시는 그날까지 철저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순이는 3월 할멈으로부터 굴껍질을 다루는 자세한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3월 할멈에게 방법을 배운 뒤로 순이는 사리때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살이란 보름과 금은 무렵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때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때가 되어야 물이 가장 멀리까지 빠져나가.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어 캐낼 수 없는 깊은 곳에 굴까지 캐낼 수 있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다가왔다. 순이는 낮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아드리고 저녁상까지 차려드린 뒤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월 할멈과 미리 약조한 대로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다. 밤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달빛이 갯벌 위에 은빛으로 부서지고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순이는 3월 할멈과 함께 등불도 없이 오로지 달빛에 의지하여 갯벌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곳일세. 여기서부터가 사리때가 아니고서는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이라네. 3월 할멈이 가리킨 곳은 평소 물이 차 있어 아무도 가지 않는 먼 바다 쪽 바위 지대였다. 그곳의 바위에는 크고 두꺼운 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3월 할멈은 순이에게 어떤 굴을 골라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었다. 이렇게 껍질이 두껍고 짙은 색을 띠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한자리에 붙어 자란 흔적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하네. 자, 이렇게 손끝으로 만져보게. 이렇게 단단하고 골이 깊은 것이라야 하네. 순이는 3월 할멈이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굴을 골라 캐기 시작하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물에 젖은 손은 이내 고바들었다. 그러나 순이는 그 추위도 잊은 채 정성을 다해 굴을 캐었다. 물살이 언제 다시 밀려들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간이었으나 순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캐고 있는데 갑자기 먼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였다. 3월 할멈이 놀라 소리쳤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서두르게. 순이는 서둘러 마지막 남은 굴 몇 개를 마저 캐어 광주리에 담고는 3월 할멈과 함께 서둘러 갯벌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이 마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뒤에서는 이미 물살이 빠르게 밀려들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삼키고 있었다. 휴, 아슬아슬했구먼. 이래서 이 시간에 이곳까지 나오는 것을 다들 꺼리는 것일세. 3월 할멈의 그 말에 순이는 새삼 그 위험함을 실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광주리 안에 담긴 굴을 내려다보니 그 위험을 감수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사리때가 돌아올 때마다 밤을 틈타 굴을 캐러 나갔다.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였으나 아무도 모르게 밤에는 그 위험한 갯벌을 오갔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갔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안방마님은 순이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였으나 대신 순이의 몸놀림이 느려지거나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을 트집잡아 더욱 심하게 나무랐다. 요즘 내년 하는 짓이 왜 이리 굼뜨냐. 시애미 수발이 그리도 귀찮은 게냐? 순이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굴을 캐러 다니느라 몸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모든 고생을 숨기고 견뎌내는 것 또한 순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순이는 사리 때마다 밤바다로 나가 정성껏 굴을 캐모았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굴껍질을 3월 할멈이 알려준 방법대로 정성 들여 손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손질이야말로 굴을 캐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된 여정의 시작이었다. 굴을 다 캐 모은 뒤 순이는 3월 할멈의 오두막 뒤편 작은 헛간을 빌려 그곳에서 몰래 굴껍질을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이 헛간은 3월 할멈이 예전부터 약초를 말리는 데 쓰던 곳으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 비밀을 지키기에 알맞았다. 3월 할멈이 알려준 방법은 과연 듣던 대로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먼저 캐온 굴을 하나하나 까서 살은 따로 떼어내고 껍질만을 깨끗한 물로 정성껏 씻어야 했다. 흙이나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하여 순이는 껍질 하나하나를 몇 번이고 씻고 또 씻었다. 씻은 껍질은 그늘에 펼쳐놓고 말려야 했다. 3월 할멈이 이르기를 햇볕에 직접 말리면 안 되고 반드시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린 껍질을 다시 물에 담가 하루를 불렸다가 또다시 말리기를 무려 9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9번을 씻고 말리는 동안 껍질 속에 있던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맑은 기운만 남게 된다고 하였네. 이 과정을 서두르거나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굴이라도 소용이 없다더군. 순이는 3월 할멈의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손질을 이어갔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가 짬이 날 때마다 3월 할멈의 헛간에 들러 굴껍질을 씻고 말리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 일은 몇 달이 걸리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9번에 씻고 말리는 과정이 끝난 뒤에는 그 껍질을 곱게 가루로 빻아야 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통의 절구로는 껍질이 충분히 곱게 갈리지 않아 3월 할멈은 특별히 작은 돌절구를 구해다 주며 그것으로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갈아야 한다고 일렀다. 이 가루가 곱디고 와야 하네. 손끝으로 문질러 보아 까끌까끌한 느낌이 전혀 없어야 하지. 만약 조금이라도 거친 느낌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눈에 가까이 쓸 때 오히려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정성을 들여 껍질을 갈았다. 손목이 아프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순이는 멈추지 않았다. 밤늦도록 절구질을 하다가 손을 들여다보면 그새 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이는 그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루를 갈았다. 그렇게 몇 달이 걸려 마침내 곱디고 온 굴껍질 가루가 완성되었다. 3월 할멈은 그 가루를 손끝으로 살짝 찍어 만져보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참으로 곱게 갈았구먼. 자네의 그 정성이라면 분명 좋은 효험이 있을 걸세.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3월 할멈은 이 가루를 다시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가루를 순수한 꿀과 함께 아주 정밀한 비율로 섞어야 하네. 너무 많이 섞으면 너무 묽어 흘러내리고 너무 적게 섞으면 뻑뻑하여 눈가에 붙지 않는다네.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야. 3월 할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략의 비율을 알려주었으나 정확한 배합은 직접 여러 번 시도해보며 순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순이는 그날부터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가장 알맞은 배합을 찾아 나갔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순이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았다. 3월 할멈의 당부대로 만약 이 일이 중간에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무슨 오해를 하실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그저 묵묵히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남몰래 약을 만드는 이중의 삶을 이어갔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갔으나 순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 약이 완성되어 시어머니의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릴 그날에 대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굴껍질 가루와 꿀을 알맞은 비율로 배합한 약이 완성되었다. 순이는 그 약을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애지중지 간직하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어머니께 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약을 쓰는 것은 만드는 것 못지않게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이 약이 며느리가 몰래 만든 것임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순이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약을 마치 마을 의원이 지어준 약인 것처럼 꾸며서 쓰기로 하였다. 순이는 3월 할멈과 상의하여 3월 할멈이 마을 의원에게 부탁하여 눈병에 좋다는 다른 탕약을 하나 지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탕약과 함께 굴껍질로 만든 약을 은근슬쩍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시어머니께는 그저 의원이 지어준 약이라고만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어머님, 마을 의원에게 부탁하여 눈에 좋다는 약을 지어왔습니다. 매일 정성껏 발라드리겠습니다.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미 다 나은 눈에 무슨 약이 소용이 있다고. 그러나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 약을 시어머니의 눈가에 정성껏 발라드렸다. 3월 할멈이 일러준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약을 눈가에 얇게 펴 바르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따금 그 가루를 물에 곱게 풀어 눈을 씻어내리기도 하였다.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그 일을 귀찮아하며 짜증을 부렸다. 이 무슨 번거로운 짓이냐. 그만두어라. 그러나 순이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시어머니를 달래며 말하였다. 어머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혹시 아나요, 이 약이 정말 효험이 있을지. 순이의 그 정성스러운 태도에 안방마님도 차차 못 이기는 척약을 바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순이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부리는 것도 다 거칠애가 아니냐. 내가 눈이 있었다면 내 속을 다 들여다볼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마음이 아팠으나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약을 발라드렸다. 순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눈가에 약을 바르는 일만은 빠뜨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하였다. 순이는 혹시 이 방법이 효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3월 할멈은 순이를 다독이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원래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다네. 최소한 반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성을 다하게. 순이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안방마님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상하구나. 오늘따라 방안이 조금 덜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아주 작은 조짐이었으나 그것은 분명 희망의 첫 신호였다. 작은 조짐이 나타난 뒤로 순이는 더욱 정성을 다해 약을 발라드렸다. 그러나 그 무렵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순이의 손이 똥서뻘 되는 먼 친척 아낙 하나가 순이네 집에 다니러 왔다.
이 안악은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안악은 마침 순이가 3월 할멈의 헛간에 다녀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순이 자네 요즘 3월 할멈네 헛간에 자주 드나든다지. 거기서 대체 뭘 하는 겐가? 순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애써 태연한 척 대답하였다. 그저 3월 할머님께 이런저런 살림 이야기를 여쭈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악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상하구먼. 자네가 그 헛간에서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말일세. 혹시 무슨 몹쓸 짓을 꾸미는 것은 아니겠지. 순이는 당황스러웠으나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3월 할머님이 담가주신 장아찌를 얻어오는 것뿐입니다. 그 안악은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으나 더 캐묻지는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안악이 마을 여기저기에 순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흘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순이가 요즘 3월 할멈네 헛간에서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 같더구먼. 혹시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하려는 게 아닐까 몰라.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져나갔고 결국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이웃집 안악이 안방마님께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그 소문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안방마님은 크게 노하였다. 눈이 멀어 세상을 볼 수 없는 처지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며느리가 뒤에서 몹쓸 짓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 배신감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안방마님은 순이를 불러앉히고 매섭게 캐물었다. 내 인연 요즘 3월 할멈네 헛간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순이는 그 순간 몹시 당황하였다. 아직 약이 완전히 효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밝혀진다면 시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시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완전한 진실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사실을 아뢰기로 하였다. 어머님, 소부가 몹쓸 짓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의 눈에 좋다는 약재를 좀 더 구해보려 3월 할머님께 여쭈러 다녔을 뿐입니다. 안방마님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말로 나를 속이려 드는 게냐, 어디서 감히. 어머님, 소부의 말이 사실이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안방마님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님은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다. 내가 눈이 멀었다고 나를 이리도 우습게 여기는 게냐. 내년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당장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순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진실을 다 말씀드릴 수도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였다. 그러나 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기로 하였다. 어머님, 소부를 믿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그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코 어머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으나 순이의 그 간절한 목소리에 조금은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였다. 마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하였다. 좋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를 속인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위기의 순간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일이 언제 다시 문제가 될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깊은 의심을 어찌 풀어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순이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약이 완전한 효험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그날의 위기 이후로 순이는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한층 더 정성을 다해 약을 발라드렸다.
다행히 그 뒤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시어머니께서 약을 받아들이셨다. 아마도 그 작은 조짐 방안이 덜 어둡게 느껴진다던 그 순간의 경험이 안방마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심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2달여가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여느 때와 같이 약을 발라드리려 시어머니 곁에 앉았을 때였다. 안방마님이 문득 놀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얼굴이 보이는 것 같구나. 순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하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머님 정령이십니까? 소부의 얼굴이 보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안방마님은 눈을 크게 뜨고 순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마치 안개 속에서 사물을 보듯 희미하였으나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 안방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보인다. 흐릿하게나마 보인다. 내 얼굴의 윤곽이, 방 안의 물건들이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다. 순이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몇 달간의 그 모든 고생, 밤바다에서의 위험, 손가락에 잡힌 물집. 시어머니의 의심과 원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옵니다. 그날 이후로 안방마님의 눈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져 갔다. 처음에는 그저 형체와 윤곽만이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을 구분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순이는 그 모든 과정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약을 발라드렸다.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안방마님의 눈은 거의 예전과 다름없이 밝아졌다. 물론 아주 먼 곳의 사물이나 아주 작은 글씨는 여전히 조금 흐릿하였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완전히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지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다 고개를 저었던 일인데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이 놀라운 일의 연유를 궁금해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안방마님은 이 모든 것이 마을 의원이 지어준 약 덕분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그 약의 진짜 정체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며느리가 겪은 그 모든 고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순이는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신 것만으로도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였다. 그러나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서운함이었다. 눈은 다시 밝아졌으나 그 마음까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생각하였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나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시어머니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것이 마지막 남은 숙제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밝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다. 순이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그동안의 일을 진실하게 아뢰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그날은 남편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순이는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소부가 그동안 감히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아뢰고자 하니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안방마님은 며느리의 그 진지한 표정에 조금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아라. 순이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하였다. 3월 할멈에게서 굴껍질로 만든 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일. 사리 때마다 밤바다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굴을 캐온 일. 몇 달에 걸쳐 9번을 씻고 말리며 정성으로 껍질을 손질한 일. 손목이 아프도록 절구질을 하여 곱디고 온 가루를 만든 일. 그리고 마을 의원이 지어준 약인 것처럼 꾸며
그 가루를 함께 발라드린 일까지 순이는 빠짐없이 모두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안방마님의 얼굴빛이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다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그 약이 다 내가 그 고생을 하며 만든 것이었단 말이냐. 밤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굴을 캐고 몇 달을 손목이 아프도록 절구질을 하여.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안방마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더냐.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그 모든 화를 너에게 쏟아부었다.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손끝이 야물지 못하다, 그런 트집을 잡으며 너를 얼마나 서럽게 하였더냐. 게다가 얼마 전에는 내가 무슨 몹쓸 짓을 꾸민다고 의심하여 매섭게 다그치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나 몰래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하였다. 어머님, 소부는 그저 어머님이 다시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으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과 물집이 터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방마님은 그 손을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동안 눈만 먼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멀었던 게로구나. 며느리의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원망하기만 하였으니 이 늙은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순이도 그 말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님이 그리 대하신 것도 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 두려움과 서러움 때문이었음을 소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순이의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님, 이제라도 며느리의 그 진심을 알게 되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복덩이입니다. 안방마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하였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음은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갸륵한 사람인지 아는가. 그 지극한 정성으로 내 눈을 다시 뜨게 하였다네. 내가 그런 며느리를 몰라보고 그동안 모질게만 대하였으니 이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나.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이의 그 지극한 효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순이의 이야기는 이 마을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그 뒤로 안방마님과 순이의 사이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해졌다. 안방마님은 며느리를 마치 친딸처럼 아끼고 위하였으며 집안일이든 갯벌일이든 며느리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고 자신도 함께 거들려 애를 썼다. 물론 나이가 있어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하였으나 그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순이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얘야,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에게도 말을 하려무나.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는구나. 안방마님의 그 말에 순이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였다. 어머님, 그런 말씀만으로도 소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와 남편 사이에 자식들도 태어났다. 안방마님은 손주들을 끔찍이도 아끼며 며느리인 순이가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늘 애를 썼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하였다. 저 집만큼 고부간의 정이 도타운 집도 드물지. 예전에는 그리도 모진 시집살이로 유명했던 집인데 이제는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집이 되었으니 말일세.
순이는 그 뒤로도 3월 할멈을 자신의 은인으로 여기며 평생토록 정성껏 모셨다. 3월 할멈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순이가 손수 그 무덤을 돌보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순이는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마을의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조용히 전해주었다. 시어머니의 모진 대접에 상심한 젊은 며느리들이 있으면 순이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씀도 실은 그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서러움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다네.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게 될 것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라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갯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곤 하였다. 눈먼 시어머니를 뜨게 한 것은 비단 굴껍질만이 아니었다네. 그것은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과 참된 마음이었지. 굴껍질은 그저 그 마음을 담아낸 그릇에 지나지 않았던 게야.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갯마을의 오래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사람들은 지금도 바닷가에서 유난히 크고 두꺼운 굴을 볼 때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저런 굴이야말로 순이가 캐어냈던 그 귀한 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진심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그 빛을 찾아낸다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도 이 갯마을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